이 첫 번째 경기 번리 대 토트넘 경기, 이 경기는 프리뷰에서 제가 토트넘 사이드, 무패 사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번리 승리 이변까지 바치면서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2월이 됐고 이 번리 대 토트넘 구도는 어떤 팀이 선제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양상이 확 뒤바뀔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첫 번째 경기는 이 번리 사이드 이변픽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3대0 대승을 거뒀고 당시에는 토트넘이 점유율을 67%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번리의 밀집 수비를 무난하게 뚫어냈는데 1차전 3대0 주역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던 토트넘의 공격 3총사가 모두 결장이 됩니다. 두 골을 넣었던 공격수 히샬리송은 부상으로 결장,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측면자원 쿠두스는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한 골을 기록했던 측면자원 브레넌 존스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1차전 3대0 완승의 주역이 모두 이탈이 됐다는 점, 토트넘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두 번째로 많은데 번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번리가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지만 공수 전환 과정에서 수비 복귀가 상당히 느린 약점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2골,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토트넘의 이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 시절에 역습 전술에 능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이 역습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선제골 유무에 따라서 상당히 양상이 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트넘이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이번 시즌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토트넘이 홈과 원정을 더해서 54%, 번리가 42.5%로 번리가 가장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54%로 적지 않은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오히려 점유율이 높은 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률이 떨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유율 48.7%로 점유율이 낮아지는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더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도 있고 번리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전형적인 원정 경기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탄한 수비력을 구축을 한 다음에 오히려 역습 실점이 많은 번리를 상대로 토트넘이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 그리고 강력한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원정이지만 토트넘의 승리가 나온다면 2골차 이상의 대승이 나올 수도 있고 번리 입장으로서는 토트넘에게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선제 실점을 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평균 점유율을 높이면서 토트넘 상대로 동점골 혹은 만회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덤빌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량 실점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번리가 선제 득점을 했을 경우 번리가 선제골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게 된다면 토트넘이 홈 경기처럼 동점골이나 만회골을 위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이 전형적으로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이른바 로우 블록을 형성하는 밀집 수비팀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경기가 원정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상성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선제골 유무에 따라서 번리 사이드 이변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다음에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했던 경험이 브렌트포드 시절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주중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번리에게도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번리가 최근에 승리는 없었지만 리버풀 같은 강팀 상대로 무승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는 점에서 1번 경기는 승무패 지우고 가도록 하겠고,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투폴만 가져간다면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브라이튼 경기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1대1 무승부였고, 당시에 브라이튼에서 득점을 했었던 오라일리 선수는 마르세유로 임대이적, 그리고 풀럼에 극장 동점골을 넣었던 공격수 무니즈는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역시 1차전에서 활약을 했었던 자원들이 모두 없는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전 맞대결 내용 자체가 점유율 5대5로 상당히 팽팽했던 경기 내용이라는 점에서 양팀의 체급과 선수단 퀄리티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찍으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무엇보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승부가 무려 9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 썬더랜드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무자비 면목 고려한다면 단통픽으로는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8골, 풀럼이 7골로 비슷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4실점으로 두 번째로 적고 풀럼은 7실점이나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비슷하지만 수비력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앞설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실점 부분에서도 풀럼이 3골 그리고 브라이튼이 1골로 역습 실점도 풀럼이 더 많은데, 문제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공식 통계로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다소 많은 풀럼 입장으로서는 브라이튼의 역습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풀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직전 경기 리즈에게 극장골 패배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였던 풀럼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8경기 중에서 1승밖에 없었고, 특히나 최근에 무승부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최근 경기력 자체는 풀럼이 더 앞섰다는 점, 그리고 풀럼이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다는 점, 반대로 역습 수비면에서 혹은 세트피스 수비면에서 지표는 브라이튼이 더 앞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0대0이나 1대1의 팽팽한 무승부의 경기 결과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울버햄튼 경기, 이 경기 맨시티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한번 독식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충격적인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맨유에게 패배를 당한 이후에 보데글림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맨시티가 수비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데, 핵심 수비 자원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맨시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격 쪽에서는 엘링 홀란 선수가 최근에 선발 출전 너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피로도를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휴식을 취할 것인가 혹은 취하지 않고 또다시 선발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고, 당시에도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홀란 선수가 아주 많이 지쳐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전에서 귀신같이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때려 넣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울버햄튼만 만나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고, 귀신같이 울버햄튼 보약을 먹고 홀란 선수가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기이고,
이 또한 고무적인 것은 지금 센터백 중앙 수비 쪽에 부상 자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맨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중앙 수비수 게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게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보데글림전에는 결장이 됐지만 이번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정상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큰 상황에서 크리스탈에서 영입을 한 이 게이 선수가 출전을 해준다면 상당히 맨시티가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던 이유, 최근에 울버햄튼도 강등 버프를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 역시 지금 감독 교체 이후에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울버햄튼이 마지막으로 맨시티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2023년 9월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던 경기인데 당시에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울버햄튼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 맨시티는 수비 불안감에 따른 연패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주중 노르웨이 원정을 다녀온 체력 누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 역시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 울버햄튼이 맨시티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에서 이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 경기. 이 경기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맞대결 구도가 지금 골 때립니다. 지금 6번의 맞대결에서 6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어서 7연속 무승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매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는 꼭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순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정배당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굳이 발렌시아가 홈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근소한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항상 프로토든 승무패든 원정 사이드 그러니까 프렌 구도가 그려지는 경기에서 무승부 혹은 패배 원정팀 프렌사이드로 꺾었는데 귀신같이 홈 정배당이 나오는 경기가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승무패와 프로토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발렌시아가 굳이 정배당을 책정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발렌시아 승리까지는 꼭 가져가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전 맞대결이 2대2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파뇰이 2골 모두 세트피스로 때려 넣었고 이번 시즌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라리가에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에스파뇰이 효율적인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이 있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아기레사발라가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중앙 수비수 타레가 역시 부상으로 결장, 측면 수비수 호세 가야 역시 징계로 결장이 되고 또 다른 중앙 수비수 이 디아카비나 코레이아 같은 선수들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진 뎁스가 상당히 헐거워져 있는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에스파뇰 특유의 효율적인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발렌시아의 수비 공백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에스파뇰의 무패 사이드가 맞아 보이지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세게 받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발렌시아이고 원정 실점이 22실점이나 되지만 홈에서는 단 9실점에 그치고 있는 이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발렌시아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실점과 득점 모두 양팀 모두 2골씩 있기 때문에 역습 측면에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전체 홈발을 세 번째로 많이 받으면서 특히나 디펜스 수비면에서 플러스 42% 수비적인 측면에서 홈에서 상당히 강해지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주포 공격수 두로 선수나 단주마 같은 자원들이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굳이 발렌시아가 근소한 정배당을 책정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6연속 무승부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이론을 적용을 한다면 이 경기는 무패만 가기에는 조금은 뒤통수가 서늘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 번리 토트넘처럼 4번 경기 역시 홈팀 승리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본머스 대 리버풀 경기 본머스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2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리버풀이 4대2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 본머스에서 리버풀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지금 맨시티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본머스가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핵심 플레이메이커 테버니어 선수 역시 지금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1차전 맞대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측면 자원 브룩스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리버풀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핵심 공격 자원들이 본머스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리버풀이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메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버니어가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에서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있는 이 테버니어까지 결장이 된다면 본머스의 화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마르세유 원정을 다녀왔는데 3대0 깔끔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소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지만 이 마르세유처럼 호전적으로 덤비는 팀에게는 제가 리버풀이 유리할 수 있다고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르세유 원정처럼 본머스 역시 상당히 압박이 거세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번리 같은 팀을 상대를 했을 때 리버풀이 최근에 무승부에 그쳤다면 본머스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그러니까 맞불을 놔주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주중에 있었던 마르세유 원정과 비슷하게 효율적으로 이 본머스의 공격 성향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순수 4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본머스 역시 지금 무승부가 토탈 9번으로 브라이튼, 썬덜랜드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변픽으로 제가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 팀의 공통된 이 약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본머스가 15실점으로 전체 1등 리버풀이 13실점으로 전체 2등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양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골, 울버햄튼과 함께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어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이나 있는 본머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비록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챔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다고 해서 본머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본머스가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5실점으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 모두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머스라는 팀이 까다로운 것은 역습 득점이 지금 7골로 브렌트포드 다음으로 많은 팀이고 리버풀도 역습이 나쁘지 않지만 이 본머스보다는 4골이 적은 역습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순수 역습 공격력은 본머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역습 실점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가 4실점, 리버풀이 3실점으로 근소하게 본머스가 많다는 점은 리버풀 역시 역습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머스가 세미뇨 선수를 비롯한 핵심 자원들이 이번 경기 이탈이 된다는 점, 오히려 본머스 같이 공격적으로 그리고 호전적으로 덤비는 이 주중에 마르세유라는 팀을 상대로 리버풀이 효율적인 3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그 경기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단통픽으로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리버풀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본머스 역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은 빌바오가 3대2 승리 홈에서 거뒀는데 경기 내용은 상당히 팽팽했던 매치였고,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스에서 아탈란타 원정에서 3대2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빌바오가 원체 부상 자원도 많았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탈란타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선제 실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탈란타 원정에서 점유율 30%만 가져가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 원정 승리가 상당히 분위기 반전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아탈란타 원정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비야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모두 선발로 출전을 했었던 5명의 자원이 지금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세비야이고, 무엇보다 핵심 측면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윌리엄스 형제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지금 베렌게르라는 2선 측면 자원 역시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세비야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올렸었던 백업 공격수 이 산나디 역시 지금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아탈란타전에서 득점을 올렸던 빌바오의 또 다른 핵심 공격수인 구루세타 역시 지금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이번 세비야전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결장자가 빌바오가 최대 9명에서 10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장자 측면에서 확실히 세비야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아탈란타전에서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 이 세비야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 4경기에서 1무 3패로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비야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 이 세비야가 지금 네이션스컵 차출해서 돌아온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나이지리아 대표팀 선수인데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 있고, 직전 엘체와의 경기에서도 이 세비야의 아담스 선수가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오자마자 교체 투입이 돼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쪽에서 부상 자원이 상당히 많은 빌바오보다 오히려 아담스가 돌아온 세비야 쪽이 결정력을 발휘해 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지금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딱 3번밖에 없을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적은 모습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 측면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라요 다음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11.78골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격 자원들의 줄부상이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 주중에 아탈란타 이탈리아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가 이번 시즌 챔스 직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 성적이 3승 3패로 무승부가 없이 딱 5할 승률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 빌바오의 체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비아레알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챔스를 치렀는데 비아레알은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통수를 치면서 1대2 패배,
탈락이 확정이 됐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는 레알이 이 비니시우스 선수와 음바페의 공격 원투펀치가 모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아레알이 측면 수비수 무리노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레알이 수적 우위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는 이 무리노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돼서 또다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메사나 선수 역시 지금 징계로 결정이 되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이 비니시우스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있는 레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니시우스 선수가 최근에 알론소 감독과의 불화에 이어서 굉장히 팀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래도 모나코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무승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직후에 치렀던 라리가 경기에서 라요 원정 무승부, 지로나 원정 무승부, 특히나 챔스 직후에 치렀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로 통수를 쳤던 경험이 있는 레알이고 무엇보다 레알과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역습 공격력이 가장 좋은 팀들인데 비아레알이 역습 득점 8골로 전체 1등, 레알이 역습 득점 7골로 전체 2등으로 양팀 모두 지금 역습에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역습 실점 면에서도 양팀 모두 2골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역습에서 유불리를 따지기에 상당히 애매한 경기인데 세트피스 공격력은 확실히 레알이 8득점 비아레알이 3득점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은 레알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아레알은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알라베스와 함께 가장 짠물 수비, 세트피스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레알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레알이 비아레알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다는 점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비아레알을 단통 패배로 가면서 레알 쪽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비아레알이 최근에 이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확실히 자신들보다 라리가에서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이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이 그래도 꾸역승을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6회차 현미경보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보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2부 분석까지 모두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